우선 반도체라고 우리가 짧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거는 그 반도체 물질이 아니고 반도체 소자가 그러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물론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 제품에 다 들어가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밥솥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된 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고민되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천재가 한 명 나오죠. 네. 요만한 손톱만 한데 그러니까 전기로 키우 끄는 스위치가 지금 현재 500개에서 1000억 개 정도의 수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두뇌랑 비슷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전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걸 갖다 조금 잊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가게 요즘껏 혜주입니다. 요즘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정말 많이 쓰시죠? 이러한 AI를 구동하는 데 있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많이 들어봤는데 AI 반도체는 뭐가 다르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 과학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전문가이신 최린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서 반도체를 가르치고 있는 최린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교수님께서는 반도체 나노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하는 연구는 반도체는 지금 현재 생산되는 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연산을 하고 제어를 하는 로직 반도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부르고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로직 반도체의 기본 구성을 하고 있는 시모스 소자를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로직이든 메모리든 이걸 갖다가 같이 결합해서 3D로 만들 수 있는 3D 적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딱 전문가를 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학생 패널도 소개해야죠. 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반도체가 궁금한 이준호 학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보설초등학교 5학년 이준혜입니다. 평소 과학에 관심이 많아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원에 가입하여 과학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절하신 MC 예진님과 유명하신 교수님과 함께 요즘과학 반도체 편 패널로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희도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AI 반도체인데 준호 학생은 반도체에 대해 들어본 게 있나요?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사이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복잡한 회로로 만들어진 작은 칩 같은 게 떠오르는데요. 이것이 여러 제품들에 적용되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요. 교수님, 우선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반도체라고 우리가 짧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거는 그 반도체 물질이 아니고 반도체 소자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정기적으로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을 갖다 이제 소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소자를 반도체를 갖고 만들어서 반도체 소자이고 그냥 짧게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도체 소자에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란 물질이 아니고 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없었을 때도 소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진공관이라고 해서 백열전구처럼 생긴 걸 가지고 만들었었죠. 그러다 이제 반도체란 물질이 나오면서 그 소자를 반도체를 갖고 만들면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전기를 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자가 그러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느냐? 물론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 제품에 다 들어가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밥솥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된 데에는 이 반도체라는 게 컴퓨터에 쓰였기 때문에 컴퓨팅에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라는 것을 갖다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까를 갖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천재가 한 명 나오죠.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컴퓨터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 자, 우리가 연산을 하고 제어를 하는 걸 갖다가 CPU라고 해서 만들고 그러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는 여기 메모리라고 해서 여기다 놓고 이걸 연결해서 얘네들끼리 대화를 해가지고 만들자. 그렇게 만들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가 이제 CPU 쪽이 되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저장을 하는 쪽이 메모리 반도체가 된 거죠.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미 반도체가 너무 첨단 기술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더 수준 높은 AI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AI 반도체는 어떻게 다른 거길래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조금 더 그럼 폰 노이만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우리가 그걸 부르거든요. 네.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이 로직 반도체가 뭘 하는 거냐면은 불연산이라고 그래서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푸냐면은 거기에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스위치를 가지고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한다 아니면 계산 말고도 어떤 다른 제어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스위치를 집어넣느냐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위치 집어넣을 것 넣냐면은 자, 요런 한 손톱만한 게 이제 CPU를 만드는 칩이 이제 요만하게 이제 다이를 만들거든요. 요 안에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알겠어요? 스위치가?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한 100개 정도? 100개?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작아도 숫자가. 그러면은 만 개? 그것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10만 개? 그것도 너무 작아요. 그럼 100만 개? 그것도 한참 이것도 작습니다. 작나요? 아직도. 예, 예. 1000만 개? 제가 그럼 답을 말할게요. 네. 요만한 손톱만 한데, 그러니까 전기로 키우 끄는 스위치가 지금 현재 500개에서 1000억 개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손톱만 한데. 개요? 예. 와.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그 소재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걸로 가능했는데, 점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 네. 왜냐면 작게 만들면 작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 안에 1000억 개의 그림을 그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빠르게 만들기가 이제 네. 쉽지 않겠다. 다른 방식을 좀 생각해 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계산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 바로 AI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뉴로피라고도 부르고 이제 그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AI라고 알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한 반도체가 AI 반도체라는 거죠. 저는 일본 지브리 박물관에 다녀올 정도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개인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하는 게 유행했었잖아요. 부모님과 직접 해보니까 사진을 변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아직까지 가장 효율적인 컴퓨팅 방식을 찾지 못해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이제 더 성능이 좋고 효율적인 AI 반도체가 개발된다면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AI라는 건 결국 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의 두뇌랑 비슷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기존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 동물을 보고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를 알아내는 거는 사람은 금방 알아낼 수 있잖아요. 보면 제가 개인지 고양인지 헷갈리진 않죠? 하지만 컴퓨터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걸 컴퓨터에서 하려면은.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깊게 말을 하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만드는 건데 사람의 두뇌처럼 활동할 수 있게 걔한테 계속 개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는 개, 얘는 고양이, 얘는 개, 고양이를 계속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뉴럴 네트워크가 개의 특징과 고양이의 특징을 알아내게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그걸 이제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사진을 딱 보이고 얘가 개야 고양이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낸 그 패턴을 생각해가지고, 얘는 고양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죠.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추론한다. 모델을 가지고 추론한다. 그래서 추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습하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학습은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좀 더 좋은 AI 반도체가 나온다면 그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겠죠. 그리고 추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델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빠른 반도체가 나오면 훨씬 더 빠르게 이걸 추론해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AI로 만들어지는데 가까워진다. 이런 그렇죠. 의미인 것 같네요. 어떤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 거기서 어떤 안 보여지지만 찾을 수 있는 패턴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는 게 AI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에 있어서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예. 요즘에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의 투자, 인재 육성 이런 거에 진짜 전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AI 반도체 전 세계가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인류라는 것이 이제 발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얼마나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느냐예요. 얼마나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나은 선진국이 되는 거고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게 바로 이 컴퓨팅이고 그걸 맞춰주는 것이 이제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류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아하, AI 시대에 반도체가 더 중요해지고 있군요. 하지만 저와 같은 초학생 친구들은 반도체 분야가 아직도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반도체 연구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부울대술 푸는 것 아니면은 이걸 갖다 쪼개가지고 토큰을 만들어가지고 파라미터의 이제 행렬을 하는 거 전부 다 수학이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장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은 많은 부분 물리하고 화학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충분히 잘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수학, 물리, 화학. 와, 듣기만 해도 어렵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뉴스에서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컴퓨터를 만들 때 이제 폰 노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제어하고 연산을 하는 네. 로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CPU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대로 그게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산업이. 그래서 이 CPU를, 그러니까 로직 쪽을 만드는 회사들,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우리 컴퓨터를 열어보면 어느 회사 거 쓰죠? 인텔? 인텔이죠. 그죠? 인텔. 그리고 또 인텔에 대항하는 그룹 기업이 AMD. 아, AMD. 그런 데가 이제 CPU를 만들고 이제 로직,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덧셈, 뺄셈, 뭐 이런 불 연산을 갖다 푸는 것들을 여기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저장하는 것을 메모리 반도체 같죠. 메모리 소자. 그건 어디가 잘하겠죠? 삼성? 그렇죠. 삼성,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메모리는 집으로 치면 아파트 같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생긴 게. 그렇기 때문에 설계라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로직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은 다 달라요. 뭐, 건물로 치면 뭐, 이제, 체육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따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별도라는 걸. 이걸 이제 패밀리스 컴퍼니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데는 이제 엔비디아. 요즘에 AI 반도체를 한참 설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갖다 설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또 필요하잖아요. 만들어주는 회사가 이제 TSMC라는 유명한, 그리고 삼성,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AI 시대에도 반도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걸 갖다 조금 잊어야 돼요. 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아까 로직과 메모리가 있다면은 이 메모리를 잘하는 겁니다. 아. 메모리 잘하는 거고, 이 로직 쪽에서는 굉장히 그 역할이 적어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강국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로 가면서 사실은 이 기존의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이 파운더리가 중심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BM이라는 메모리를 이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많은 인원들, 좋은 인력들이 반도체 쪽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메모리 쪽은 이제 선두주자를 해왔지만 로직 쪽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럼 이제 우리 똑똑한 준호학생과 같은 학생들이 열심히 이끌어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즘과학의 공식 질문을 할 순서인데요. 우리 준호학생처럼 과학, 반도체 이런 걸 더 알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제 책이어가지고 참 추천하기가 쑥스러운데, 최리노의 한 권을 끝내는 반도체 네.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반도체라는 것은 어떤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부품이니까 어딘가에 쓰이는 건데,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면 컴퓨터에 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에 쓰이는 부품으로서 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아마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교수님이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을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호 학생이 예리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거 다 풀리셨을까요? 네.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추천해 주신 책도 읽으면서 차근차근 반도체 역량을 키워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발전이 중요한 때 저희 가천과학관에서 2025년에 반도체관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과 여러 장비의 실물을 볼 수 있으니까요. 더 깊고 생생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천과학관에 와서 보시면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가게 요즘껏 혜지입니다. 다시 인사해서 놀라셨죠?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껏 혜지는 이번 편이 마지막입니다. 아쉽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 제가 기억할 거예요. 장난이고요. 저는 언제나 과학관에 있으니까 우리 만나면 꼭 인사해 주시기로 해요. 다음 영상부터는 새로운 요즘것이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새로운 요즘것과 함께하는 요즘과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진짜 안녕!